그럼 요즘 상담 많으세요? 상담은 여전히 뭐 있는 편이고요. 상담 과정 중에 뭐 아직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요. 소득 조건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이런 문의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소득 조건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고 본인이 이 유튜브를 보기 전에 몇 군데 업체를 상담을 갔는데 아무 업체도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자,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한 분이 뭐냐면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앞에 개인 택시 그 왜 결혼한 동영상 올라간 그분을 보고 자기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개 업체를 상담을 했답니다. 그 직업이 뭐냐 묻더래요. 그 개인 택시 한다 하니까 예 됩니다. 뭐 계약하시고 뭐 베트남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계약서를 막 자꾸 쓰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더래요. 근데 저한테 그 우리 유튜브의 소득 조건에 대한 제 설명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저는 제일 먼저 묻는 게, 자, 개인 택시 하신다 그러면 현재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얼마나 납부하는 건데 이분이 조건이 안 돼요. 안 돼. 왜? 개인 택시 분들은 사실상 세금 신고를 카드 매출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득 증명원을 떼보니까 1년에 300 얼마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왜? 기준 요일로 계산하는 걸로 방식으로 하고 공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게 매출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업자들은 매출이 아니고 소득의 요일하고 공제하고 소득 기준 금액 그걸 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의료보험료를 갖고 산정을 하는데 이분이 의료보험료도 자가 집이 없다 보니까 3만 얼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저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다른 데는 무조건 된다고 가작하는데 왜 사장이 만든다 하니고 내가 설명을 쭉 이렇게 해줬어요. 그 내나 유튜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 본인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의료보험료가 혼자 사는 사람 같으면 정확하게 4만 뭐 8천, 9천 얼마 정도 되는데 약 5만 원은 넘어야 가능하다 합니다.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인은 소득 요건을 맞추든 세금 신고를 많이 하든 의료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 기준을 만든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무작정 만약에 아무 데서나 가서 결혼을 해버리면은 신부가 나중에 비자를 못 받아서 못 가는 경우가 엄청 생기잖아요. 또 그런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예, 댓글 중에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뭐 어떤 말, 월 300 정도를 벌어야 된다. 그리고 자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사람들은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돈을 많이 300만 원 이상 벌어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한국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선을 유지하는데 경제력이 바탕이 되는 건데. 제가 신랑분이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수입이 뭐 300인데 250인데 뭐 400인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신랑분한테 묻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지출할 거 지출하고 현재 저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400 버는 사람이 자기는 나갈 거 나가고 만날 빠듯해요 하면은 그분은 결혼해도 조금 힘들겠죠. 근데 250 버는 분이 저는 지출할 거 지출하고 한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이 한 가정에 더 들어와도 지출은 좀 늘어나겠지만 그 여유 있는 돈이 그만큼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요즘은 웬만하고는 보면은 한 300 정도 이상은 버는 일을 대부분 많이 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현재 요번에 지금 결혼하고 오늘도 지금 쇼핑 나가는 신랑분이 있어요. 그분 현재 잠깐 지금 한 최근 1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래갖고 자기 형님 사업을 좀 도와주다 보니까 뭐 봉급 보수를 조금 작게 받아요. 뭐 한 200, 한 몇십만 원 받아요. 근데 그분이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팔고도 본인이 자그마한 집도 준비를 했고 다 했어요. 여유 있게 돈도 좀 모았고. 왜? 평상시에 술 잘 안 먹어. 담배 안 피워요. 지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고 뭐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치사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도 본인 스스로가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수입을 늘려야 되니까 옛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법니까? 하면은 뭐 한 300 몇십만 원 이상 법니다. 응? 그런 분들, 그런 마인드, 그걸 제가 필요하는 거지. 어? 300 이상 돼야 한다. 250원 못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런 분이 꼭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요, 700만 원씩 버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출이 많은 분이 있어요. 자, 본인 옷이라든지 모든 게 메이크를 사 입어야 되고, 모든 이런 지출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뭐, 그분이 자기 수입의 몇 프로를 지출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700만 원 벌어서 700만 원 다 쓰는 분 같으면은, 결혼을 하면 아마 본인이 쫓길 거, 응? 빠듯하잖아요. 자기 쓰기도 바쁜데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와이프가 와도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정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또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제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의 생활이 좀 안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신랑분들도 지금까지 뭐 친구들 만나고 놀고 하는 것도 조금 줄여야 될 거고,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지내는 시간도 많아야 되고, 가정적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모든 걸 좀 접어야 될 부분이 있죠. 결혼 생활을 이제 잘 유지하려면은.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남자로서 뭐 한때 놀았으면은 또 이제 가정에 충실해서 자녀들 키우고 이제 이런데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남자 또 본능이잖아요. 치울까 생각이 들어요. 50대 초혼인 경우에는 만약에 50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50대 분들이 의외로 더 결혼을 하잖아요. 와이프하고 이렇게 가정에 더 충실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근데 사실 도리어 30대 말 40대 분들이 그걸 적응하는 게 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니까,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더 많고, 회사에 또 아직까지 생활도 활기차게 생활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친구들이 왔을 때는 좀 이렇게 시간을 내주다가 나중에는 또 본인 생활에 좀 많이 젖어들어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사실 더 잘해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시켜봐도 그래요. 50대 분들이 참 와이프한테 도리어 더 올인을 해요. 잘해주고, 또 가정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강해요.